안녕하세요. 곽기섭 북한정론TV 5분 정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남북 간 최대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대북 전단 살포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지난주에는 김여정의 대남 전단 살포 금지 조치 요구가 우리 헌법의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고, 또 남북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저해하면 하고, 또 향후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의 운신의 폭을 제약하는 북한에게 내정 간섭의 길을 열어주는 꼴이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유민주 체제의 가치를 포기하는 행위가 된다. 이런 제가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일부가 김여정 담화의 이례적으로 4시간 만에 어떤 관련 법령을 이미 준비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저북 전단을 살포한 박상학 대표를 고발 조치하고, 또 어떤 관련 단체 설립 인가를 취소하는 이런 정말 조금 성급한 조치, 조금 굴종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남북 관계의 모든 통신선을 차단하고, 또 어떤 최악의 국면을 각오하라는 연일 엄포를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정말 강경 정책을 취하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사회, 우리 어떤 전반적인 우리 사회에서 너무 대북 전단 쪽으로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나, 이런 염려도 들고 해서 어떤 생각의 지평을 좀 넓힌다는 차원에서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5분 정론의 테마로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렇게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는 배경은 저는 좀 더 근원적이고 큰 차원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김정은은 대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은 집권 이후에 그야말로 핵 개발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핵미사일 개발을 통해서 어떤 체제 안전판을 확보하는데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핵미사일이 김정은이 생각하는 대전략, 어떤 자기 정권 기반 공고화, 그 다음에 한반도 적화 통일을 위한 기반 확보, 김씨 일가가 영구 통치하는 한반도 건설, 이런 대전략의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강경 조치가 어떤 북한의 핵미사일 체계 완성을 위한 노정의 마침표를 찍기 위한 행동의 일환이 아닐까, 굉장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볼 때도 어떤 국제 지금 정세 현안,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 북한을 둘러싼 주변국의 입장을 한번 보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야기 드렸던 대로 집권 이후에 줄곧 추진하는 핵미사일 체계의 마침표를 찍어야 할 시기가 다 도래를 한 겁니다. 특히 오랜 대북 제재, 그리고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 이런 걸로 인해서 경제난도 굉장히 지금 심화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은 북한이 전통적으로 장점으로 가지고 있던 시간은 북한 편이라는 이 계산이 지금 맞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내적으로는 어떤 김정은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할 수가 있는 시기입니다.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은 트럼프는 어떤 재선에 지금 올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북한하고 러브콜을 내다가 지금은 완전히 북한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북한 무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무시는 대선 이전까지는 지금 상태로 가면 계속될 거고, 대선 이후에도 트럼프가 잡든 바이든이 잡든 어떤 또 행정부가 다 구성이 될 때까지는 최소한 한 6개월은 걸리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도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북한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경제 활성화 시킬 수 없습니다. 핵미사일 체계 좀 부담스럽더라도 완성을 시킬 욕심이 나지 않겠습니까? 뭐 저는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가장 최근에 중요하지만은 코로나19 사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뭐 방역 수준을 넘어서서 중국 국경 통제 뭐 이런 가지고 경제난 이런 차원을 넘어서 세계 질서를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세계 질서가 재편되는 속에서 이런 코로나 사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김정은의 전략적 판단은 무엇일까? 이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은 그 문재인 정부가 등장한 후에 계속 북한에 대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2018년도에 잠깐 호응하고 그 이후에는 그야말로 무시, 냉대 뭐 정말 입에 담을 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요번에도 뭐 김정은 담화도 그런 케이스인데요. 근데 이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의회를 장악했기 때문에 어떤 각종 법률들을 만들 수 있는 게 됐다. 그래서 어떤 문재인 정부한테 어떤 더 큰 시그널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적 판단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의 외국인 중국의 입장도 변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뭐 북한의 최대 후원국이었지만 핵미사일 문제만큼은 미국과 협조를 하면서 어떤 전체적으로 대북 제재 국면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뭐 무역전쟁에 이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미국과의 그 엄청난 패권 경쟁, 마찰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한은 더 이상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기보다는 북한을 버퍼존, 어떤 번견론의 입장에서 어떤 중국을 지켜주는 입술, 뭐 어떤 그 번견, 뭐 이런 생각에서 하여튼 대할 확률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뭐 이런 큰 그림이 배경이 김정은의 지금 강경정책을 취하는 그런 기본 그 베이스를 형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강경정책을 통해서 북한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걸까요? 뭐 당연히 전단 살포 금지도 어떤 최고 순회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겠죠. 그렇지만은 그것보다는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큰 그림, 북한이 지난해 말부터 계속 어떤 전략적 포스처로 제가 강조하고 있는 선도발 후대화, 즉 핵미사일 무기 체계 완성을 위한 도발, 전략적 도발,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핵 보유국으로서 군축 협상을 통한 평화무드 재조성, 경제 실리 외교, 이런 안보와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이 전략을 요번에 확실히 가지는 크리티컬 포인트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 다지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내부 결속을 다지고 혹시 있을 수 있는 그 미국의 군사 공격이라는 강경 드라이브에 대한 주민들의 결전의식, 이 고치도 같이 노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제난이 하여튼 굉장히 심화된 국면에서 어떤 김정은에 대한 충성, 북한 주민의 내핍 강요, 그 다음에 이런 정세 국면에 북한에 유리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외부의 절거를 활용하는 탈북민과 우리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을 어떤 활용하는 이런 정책으로 돌아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두 번째로는 큰 목표가 남한 정부 길들이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북한은 이제 우리 남한 정부에 대해서 어떤 중재자, 보조, 촉진자 역할에 대해서 이미 선을 긋지 않습니다. 정말 속아 웃을 일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은 하여튼 이제부터는 우리 한국의 운신폭은 그리 크지 않다, 미국과 직거래하겠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노선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어떤 개별 관광이나 이런 가전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오이사 제체를 사실상 해제했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도 북한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은 보다 큰 딜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은 작고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돼 지금은 잠시 빠져 있어라. 우리가 나가서 미국과 직거래를 하면 너들은 당연히 따라올 것이 아니냐. 뭐 이런 계산이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도 어떤 의도적으로 한국 정부를 무시하고 패싱하는 전술은 설사 우리 정부가 이번에 대북 전단 문제를 해결해 준다 그래도 계속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전단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아주 부수적이고 어떤 우리 정부를 길들이고 미국과의 더 큰 딜을 노리는 어떤 미국을 바라보는 정책이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인데요. 어떤 전략적 도발을 위한 명분 축적령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당면 목표는 지금 핵미사일 무기체계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겉으로는 대북 전단 문제를 내세웠지만은 실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행위를 통해서 긴장을 조성하고 그 책임을 남측에 전가해서 핵미사일 그 도발을 할 그 명분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북한 자기들은 이렇게 한반도 평화체제를 건설하기 노력하는데 남측에서는 계속 전단을 날리고 적대 행위를 계속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도 자위권 차원에서 핵미사일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논리를 내세우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올해 초에 김정은이가 새로운 충격적 전략무기를 선보일 거라 이미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이 허언했다고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이제 코로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계속 미루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했고 군사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거 왜 했겠습니까? 특히 그 4월 15일 그때부터 해서 거듭된 그 장기 그 자맹을 했습니다. 그때 무엇을 했겠습니까? 어떤 현지 지도를 하면서 어떤 독려를 하고 핵미사일 무기 체계 완료에 독려를 하고 또 어떤 전략적 구상, 어떤 시기,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를 논의했지 않겠습니까? 건강 이상설을 제기한 사람들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이 국면에서 김정은이 과연 그 당시에 무엇을 했을까? 아파서 있었을까? 지금 이렇게 할까? 정말 김정은은 지금 계속해서 어떤 가장 적절한 타이밍, 가장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24일 날 그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를 열고 격동적 위치에서 전략무기를 운용하라고 지시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부분마다 그 관련 세부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북한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어떤 북한이 행동하는 것을 조금 들어주면 우리가 뭐 북한이 마음이 바뀌지 않겠느냐. 북한이 저렇게 하는 것은 좀 뭐 적극적인 행동이다. 뭐 이렇게 아주 가볍게 보는 일인데 저는 정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북한의 그 추가 조치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어떤 단계적 그 대적 조치를 심의했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일단 뭐 통신선은 다 차단을 했고요. 앞으로 어떤 그에 맞게끔 김여정이 이야기했던 어떤 연락사무소 폐쇄라든지 금강산 개성지구 시설 철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진행이 돼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그 주요 예상되는 조치는 당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를 어떤 단절시키고 비난전을 강화하는 것은 뭐 당연하고요. 온오프라인 테러, 뭐 국지전, 뭐 핵미사일 도발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들이 어떤 그 적절한 수준에서 뭐 어떤 그 배합이 돼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가운데서 저는 가장 지금 유력하게 지금 생각하는 것이 어떤 남측 시설 철거라든지 또는 포격 파괴 이것이 있지 않을까 이런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북한 내에 있는 남측 시설들을 국제법을 위해서 접수를 한다든지 어떤 포격을 해서 파괴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은 분명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남북관계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지만은 그렇지만은
극적 홍보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 또 어떤 우리 정부라든지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를 취한 후에 어떤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 우리 정부의 어떤 책임을 완전히 전가하면서 어떤 SLBM 탑재한 잠수함을 건조한다든지 SLBM 시험 발사를 거쳐가지고 이제 핵미사일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이렇게 선언할 가능성이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11월 29일 날 핵미사일 개발 완료를 선언했지만은 어떤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고는 선언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지만은 SLBM을 탄주한 잠수함을 건조했다, 시험 발사를 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사실상 이제 핵미사일 개발을 넘어서서 실전 배치를 완료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충분한 북한의 핵보유국 이상 능력을 국제사회에 완전히 각인시키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김정은이 최대로 노림수를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떤 이런 도발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저는 대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대선 전이라든지 이후에 어떤 미국 행정부하고 어떤 핵 보유국의 입장에서 어떤 그때는 이제 좀 더 통 큰 양보를 할 수 있겠죠. 핵 개발이 실전 배치까지 끝난 상태에서 어떤 그런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협상을 통해서 또 실리를 확보하고 경제 외교적 교두보를 확보하고 어느 순간에 또 가서 유턴을 하는, 다시 합의를 파기하는 있더라도 어느 단계를 거쳐서 경제난 탈출로를 모색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북한이 이번에 겉으로는 어떤 대북 전단 문제를 걸고 나왔지만은 실제 노림수는 핵미사일 무기체계 완성을 위한 전략 도발의 명분을 축적하려는 저희가 강하다, 이것이 저희 기본적인 판단입니다. 물론 북한이 전략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트럼프가 코로나19 사태와 국내 시위 대응, 그리고 미중 패권 경쟁 등의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어서 군사적 대응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혹시라도 트럼프가 어떤 대선 국면의 획기적 국면 전환을 위해서 군사 도발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중국을 뒷배로 해서 옥새 작전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이 우리 측의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조치 입법 하고는 무관하게 준비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어떤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에게 바라겠습니다. 대북 전단 문제가 해소되면 현사태가 해결될 것이라는 문제를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단선적이고 근시안적인 사고입니다. 좀 더 크고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나가고 대책도 좀 당당하고 북한에게 할 말을 해 나가면서 해 나갔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청와대를 정점으로 해서 각 부처가 역할 분담을 해서 핵미사일 체계 완성을 위한 북한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다는 그 관점을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절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입니다.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고 어떤 북한의 요구대로 어떤 순응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떤 각 부처별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한 번쯤은 열려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어떤 자기 역할을 해나가는 시기다. 그래야만 국민이 안전하고 북한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길이다. 그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5분 정도는
정부의 좀 보다 현실적, 당당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떤 대북 전단 문제를 대처해 나갈 것을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 대단히 감사합니다.